본격 이커머스 예능 정보 채널. 안녕하세요, 공대셀러. 네, 부국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유럽하고 일본 다녀와서 물건 사갖고 온 얘기들로 영상을 찍었어요. 즉 해외 바잉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을 그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절차적인 부분과 에르메스, 샤넬 이외의 브랜드 선정 방법과 브랜드의 제품 사입 기준. 그러면 먼저 에르메스, 샤넬 자기들 다 한다. 그 외에 뭐 다른 브랜드도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한 개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를 사시겠어요? 고야드를 사시겠어요? 에르메스. 왜 에르메스를 사죠? 잘 팔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 팔리니까 에르메스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에르메스, 샤넬 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에르메스 기준으로 매장당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살 수 있어요. 1회 바잉을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우리가 5군데 매장을 바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에르메스 단일 품목으로만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자본금이 한 5억 있어. 그러면은 에르메스, 샤넬 사고 그 다음에 뭐 고야드도 좀 보고 셀리느도 좀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한 2억, 한 2.5억 막 이렇게 애매하게 돈이 있어. 그러면 그게 애매한 건가요? 얘를 잘못 들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있다면은 그냥 에르메스 말고는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일단 가면 바잉을 해보면 5천만 원이나 에르메스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샤넬 같은 걸 사냐? 이분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도 사도 돼요. 샤넬이 사고 싶으셨나 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르메스만 사는 이유는 사실 부피도 있고 우리가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 절차상 문제도 여러 브랜드가 있으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단일 브랜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져오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럼 두 번째 질문부터.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도 뭐 만약에 한 사람당 뭐 5개씩밖에 안 줘. 근데 내가 가서 에르메스 직원하고 정말 소통을 잘해서 뭐 굉장히 즐겁게 대화를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나 이거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하나 더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우리 매장 가면 우리나라는 이거 주세요. 들어보고 이쁘네. 저거 주세요. 이 정도 대화를 하는 건데 게다가 유럽을 가가지고 뭔가 이 즐거운 대화를 통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내가 영어치인데 대화를 즐겁게 나눌 수 있을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뭐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칭찬?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셀러가 배정이 돼요. 붙여주는구나. 셀러가 배정이 되면은 뭐 대충 그냥 드립을 치는 거죠. 뭐 I'm so lucky guy. 럭키 가이다. 나 럭키 가이다. 나 너무 럭키 가이다. 그럼 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너랑 같이 물건을 볼 수 있어서 나 너무 럭키 가이다. 웃죠. 웃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이. 지난주에 왔던 놈도 그 얘기 하던데 너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여자친구랑 싸워도 일단 웃으면은 다 끝난 거야. 그냥 화해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너 이럴 거야? 너만 빠져나갈 거야? 근데 하여튼 이게 셀러랑 어떻게 처음에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뭐 여러분들 막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우리가 외국인이고 말 잘 못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팝하고나 이런 데서 몇 마디 공부해 갖고 가서 그냥 그 대화 내용대로 드립을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너 너무 친절하다. 혹시 네가 이 매장에서 친절왕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는 이 매장에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셀러들 봤는데 네가 제일 예쁜 것 같다. 근데 이 셀러한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받기 위해서 이 사람 기분 좋은 말 해주면은 정말 물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스킬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좋겠다. 그렇죠. 영업을 평소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은 사실 한도가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천장이 뚫리냐 안 뚫리느냐. 그리고 이게 약간 물건을 사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들이 좋아하는 이제 어떤 유형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다짜고짜 가서 나 가방 주세요 이러면은 뭐지 이 사람은? 뻑큐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너가 사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브랜드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단호.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않죠. 없다 하죠. 네 건 없다 이 얘기. 그렇지. 네 건 없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장에 갔는데 어떤 물건이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다른 손님이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본인이? 그거는 저 손님이 보고 계셔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저한테 와서 이 물건 나 안 샀다 저기다 놨으니까 너 관심 있으면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셀러한테 이 그랜마가 여기 물건 안 샀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아 되게 영어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요. 그랜마. 안 샀다. 이거 네, not buy. 그래서 네,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네. 그랜마, not buy. 그렇지. 네, 진짜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내가 사고 싶다. 그러니까 막 당황하면 한국말도 나와요. 빨리 나 달라고 이러면 이제. 내가 다 부끄러운데? 그래서 이 물건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 와서 왜 없냐? 여기다 아까 너가 넣는 거 봤다. 근데 또 셀러가 안 된다. 없다. 그리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건 보여주는 거는 셀러맘이에요. 셀러맘. 네, 셀러맘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가 셀러하고의 그 어떤 유대감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테크트리가 있는데 그것도 잘 지켜서 사야 된다. 좋다. 그래서 왜 에르메스 공부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결이 일치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에르메스에서 한국에 팔지 않는 제품도 있어요? 피가 많이 붙는데? 없지 않나? 우리나라가 거의 다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는 한국에 다 들여오죠.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 할당된 제품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특히 에르메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제품들이 쉽게 품절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일본이나 프랑스나 홍콩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올해는 그 에제라고 해서 굽이 이렇게 높은 슬리퍼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피가 한 7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붙더라고요. 얼마에? 근데 이제 파리에서도 이제 이런 물건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다 좋아하죠.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붙고. 님이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시브레. 시브레가 있죠. 시브레도 피가 많이 붙어요. 거의 신발 쪽류 위주로 그런 것들이 좀 피가 좀 붙는다. 그리고 이게 에르메스도 추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H자로 생긴 목걸이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그 이제 클리가슈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도 물론 아직 인기가 있지만 샹달이라고 해서 그 약간 동그랗게 번데기처럼 생긴 거 샹달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피가 좀 붙는 것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명품이라는 거는 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이 이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 좀 차별화를 하고 싶어.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가슈가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였지만 이제 너도 나도 다 그걸 하고 다니니까 격 떨어져 진짜 저런 애들하고 약간 그러면서 좀 더 희귀한 거 좀 더 희귀한 거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대셀러님이 찝어드려도 그치. 지금 말 안 가주실 게 아니면은 몇 달 있다 내가 가야지 그때는 또 알아보셔야 돼요. 맞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가서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골랐어. 내가 가서 샀어.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절차적인 부분. 야 이거는 되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직접 들고 오는 핸드캐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이제 택배로 붙여서 가지고 오는 사업자 통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 핸드캐리라고 그러면은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들고 그냥 내가 몰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따리 상이. 그거는 밀수지. 그거는 밀수라서 걸리면은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을 가고요. 벌금도 세게 때리죠. 그렇죠. 벌금이 프랑스 파리에서 리셀러로 걸리면은 이제 뭐 텍스프리 취소에다가 벌금 10% 한 20% 날리겠네. 그렇죠. 그렇게 두드려 맞는 거고 한국에서 걸리면은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야?
그 핸드캐리로 들고 오는 거는 이제 사업자 통관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일정 비용이 넘으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까보면서 이제 다 세금을 다 매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큰 돈을 남기기가 좀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원산지 증명서를 에르메스에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에르메스에서 그거 안 줘요. 그러면은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은 관세를 8%를 내야 되고 또 내가 사업자로 가져오는 거니까 부가세를 10%를 또 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18%네? 그렇지. 18%를 정상적으로 해오기에는 그렇죠. 정말 돈 남겨 먹기가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살 때부터 프랑스 파리에 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가져오냐? 그걸 하려면은 수출해주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프랑스의 현지의 부가세가 20%인데 그 부가세를 수출이니까 환급을 받고 일단 20%를 거기서 까고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올 때 관세도 FTA로 면제받고 부가세만 내고 들어와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홈페이지 정가에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일반적인 내가 사업자 통관으로 갖고 들어와서는 에르메스라고 하더라도 남겨 먹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 현지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갖고 들어와야만 그렇죠. 우리도 이걸로 돈을 해먹을 수 그렇죠. 있다. 아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기니까 네. 좀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어렵죠. 어렵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건 사고 이런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가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냥 아까 보셨잖아요.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의사소통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적인 부분 이거를 과연 내가 혼자 가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맞아요. 가가지고 얘기해서 사오는 것도 무서운데 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도 받으려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이제 대충 아셨죠.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만한 내가 나 저거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보고 나는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 이걸 해볼 만하다. 직장인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 군데 매장에서 이 물건을 다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매장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파리는 물론 매장이 4개가 이렇게 근교에 있지만 조금 지금은 어떤 상황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외곽은 기본적으로 편도 3시간은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왕복이라 치면은 6시간인데 그럼 결국 하루에 매장 하나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비행기 값이랑 뭐 경비랑 뽑으려면은 적어도 한 3, 4천만 원은 사야 이제 본전에서 3, 400벌이를 하는 건데 그렇게 3천만 원을 살려면은 보통 매장을 한 4군데는 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니는 것만 4군데면 4일이네. 그쵸. 기본적으로 4박 5일은 잡아야 되고 비행기가 또 14시간씩 걸리니까 5박 6일은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5박 6일을 한 번은 갈 수 있겠죠. 그치. 근데 휴가로. 이걸 만약에 내가 2달에 한 번씩 간다? 어렵지. 좀 힘들겠죠. 어렵지. 그래서 직장인은 좀 힘들다 보고 약간 오히려 가정주부나 네, 프리랜서분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네, 내가 컴퓨터만 있으면은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유리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없어요. 보면은 되게 쉬워 보였잖아. 막 유럽 가서 스테이크 썰고 와인 먹으면서 내가 에르메스 매장 가가지고 이거 한 번씩 차보고 샐러드리 붓고 막 또박또박 걸어 다니면서 유럽의 냄새도 맡고 얼마나 아름다워. 스테이크는요 꿈도 꾸지 마세요. 왜? 햇반 가지고 다니요. 왜냐면 이 파리의 물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그래도 가서 좀 먹으면 안 되나? 그럼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진은 줄어든다. 자,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내가 열흘만 정말 집중해서 잘 다니면은 물건 사갖고 한국에 오면 어떻게든 다 팔리거든요. 그것도 있겠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윳돈이 있는데 급하지 않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5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갖고 와서 이게 또 팔릴 때까지 어차피 돈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사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팔릴 때까지 내가 막 급하게 어디 써야 돼. 그런 돈으로는 하시면 안 돼. 그치. 나 솔직히 이거를 하려면은
내 예금이 있어. 한 5천만 원 정기 예금을 넣어놓은 게 있어. 은행에서 1년에 뭐 이자 4% 준 데서 넣어놨어. 그럼 솔직히 예금 드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좀 여윳돈도 좀 가지고 있고 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죠. 이거 이 지금 유럽 바잉 얘기랑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게 이제 일본 바잉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서 하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내일 저희가 무료 설명회를 또 간단하게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지고 한번 후기 같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도 해드리고 네. 계속적으로 그 무료 설명회는 뭐 저희가 네. 되는 대로 거의 월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니까 네. 공대셀러 단톡방 이런 데 저희가 공지를 올린다거나 똑셀모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때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사실 무료방이라는 게 저희가 모집하면은 거의 다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정보를 듣고 바로 내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네,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내일 설명회 얘기? 근데 이거 갔다 온 것만 얘기해도 한 달은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